퇴직하고 알았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세 가지. 솔직히 말해서 퇴직 전에는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죠. 일하느라 바쁘고 집안일도 챙겨야 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은퇴 준비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대로 알아봐야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삶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껴진 건 내가 너무 준비 없이 나왔구나 하는 후회였어요.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여행 다니며 취미 생활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TV를 보다 보면 마음이 허하고 돈 쓰는 건 계속 부담스럽고 사람도 점점 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눠보려 해요. 단순히 돈 모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실제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나눠볼게요. 1. 돈보다 중요한 건 소득의 흐름이에요.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안 들어오는 동안에도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노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병원비, 자녀 도움, 생활비, 보험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든요. 단순히 모아둔 돈을 깎아 쓰는 구조로는 오래 못 갑니다. 작게라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 구조, 즉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 사례 1 부업으로 월 30만 원씩 꾸준히 버는 김 선생님. 60세에 퇴직한 김 선생님은 퇴직 직후엔 연금 외엔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첨삭 부업을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글쓰기 첨삭인데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어요.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손주들 과자도 사주고요.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핵심 포인트 연금 외에도 소소하게라도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면 노후의 불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2.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해요. 건강은 은퇴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지만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건강이 무너지면 돈, 시간, 인간관계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퇴직 후 건강을 이유로 못하는 게 많아져요. 여행, 운동, 모임, 모두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병원비는 소리 없이 커지고요. 실제 사례 이 퇴직 후 3년 만에 혈압 당뇨로 고생 중인 박 씨. 박 씨는 58세에 퇴직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했어요. 퇴직 후에는 누워서 TV 보거나 늦게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죠. 운동은커녕 하루 23천 보 걷는 것도 버거웠대요. 3년 지나니 갑자기 고혈압, 당뇨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약가, 병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가고 정기적으로 병원 다녀야 하니 친구들 만나러 다니기도 힘들어졌대요. 그때 진짜 후회했어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운동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제라도 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핵심 포인트 건강은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은퇴 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생활화하세요. 지금부터요. 3. 관계가 자산입니다. 사람을 잃지 마세요. 퇴직하고 제일 외로웠던 건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오고 회의도 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죠. 그런데 퇴직하니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왜 중요한가? 은퇴 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나옵니다. 친구, 가족, 지역 커뮤니티, 모임 사람과의 연결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고립되면 우울증, 무기력증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 3경로당 대신 작은 봉사 모임에 들어간 이 여사님. 65세 이 여사님은 은퇴 후 경로당을 몇 번 가봤지만 본인 성격과는 안 맞았대요.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학습 멘토링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중학생들 영어 과외 비슷한 걸 하는 건데 아이들과 대화하니 내가 젊어진 느낌이래요.
솔직히 처음엔 쭈뼛쭈뼛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랑 문자도 주고받고 다른 멘토 선생님들이랑 친해져서 카페도 자주 가요. 외롭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익숙한 사람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 커뮤니티나 온라인 모임도 적극 활용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보다 행동의 준비입니다.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매달 작은 수입 흐름 만들기, 건강을 위한 습관 지금부터 만들기, 외롭지 않은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 정비하고 새로 만들기.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여도 이 세 가지가 은퇴 후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은 여유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세 가지 핵심 준비: 소득, 흐름, 건강, 관계까지 이야기했으니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은퇴 준비에서 심리적 안정과 삶의 목적 찾기 부분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신체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과 삶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논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4. 심리적 안정과 삶의 목적 찾기. 은퇴 후 내가 왜 사는가? 은퇴는 흔히 자아, 정체성에 큰 변화를 줍니다. 직장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나는 회사팀입니다 라고 말해왔죠. 은퇴 후엔 이게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변화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울증, 무기력증,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정신건강, 자아 정체감 유지와 삶의 의미.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는 통합대 절망 단계로 인생을 잘 마무리 짓고 의미를 통합할 때 심리적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과 우울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지기능 유지에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목적 의식이 있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낮고 치매 발병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적 의식이 뇌의 신경과 소성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은퇴 후 삶의 목적과 활동을 더하는 방법. 취미에서 의미 찾기.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자기 개발이거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예컨대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 사회 참여, 창작 활동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부모, 직장인 역할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멘토, 지역 사회 일원 등 다양한 역할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 챙김과 명상 활용하기. 심리적 안정에 좋은 방법으로 명상, 호흡법 등이 추천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삶의 목적 찾고 활기차진 정씨.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했던 정씨 67세는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느꼈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 보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은퇴 후 심리적 안정과 삶의 목적 찾기는 신체적,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은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취미, 봉사, 명상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